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비가 오는데요. 며칠 전에 여러분 뵙고 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게도 다 못 오셨더라고요. 오고 싶은데 못 온 분들이 많아서 제가 수요조사 해보니까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공지를 올릴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은 또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죄송하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빨리 마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좌석이 전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언제부터 접수하는지를 먼저 공지를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공지를 하고 봤는데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약간 뜻밖의 굉장히 좀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영상화하는 거예요.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분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투자를 왜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채널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보여요. 뭐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투자를 별로 하지 않으시거나 이게 절대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1주택 방법만 쓰시면서 부동산을 다루시는 분이랑 그리고 데이터만 다루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제 죄송한데 컨텐츠랑 강의만 다루시는 분이랑 저는 형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기 되게 바쁜 사람이잖아요. 벌려놓은 것도 많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힘들다고 느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의외기도 하거든요. 되게 낯선 시장이고 제가 그냥 힘들어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다음 시장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변하기를. 지금 시장이 이대로라면 이제 시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투자를 하는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투자를 약간 모험 배낭여행에 약간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유럽 배낭여행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로 이제 수차례 다녀왔는데 참 좋은 기억이에요. 그럼 남이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고 어떤 배편을 놓쳤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에 초대가 됐는데 가보니까 이런 문화를 배워서 그 도시에 더 머물기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여행 가면 영웅담이 생겨요. 막 뜻밖의 상황, 돌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좋게 해결했다, 나쁘게 해결했다, 아니면 저는 강도당한 적이 있거든요. 강도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 아니면 저는 그냥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칼든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여행을 가면은 그 사람 여행이랑 다르죠. 의외로 별로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가면은 자기만의 여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좋은 얘기만 듣거나 아니면 TV를 보면 가고 싶은데 거기 전쟁의 어떤 안 좋은 여파가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발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코로나가 번창했다던가 안 좋은 상황의 뉴스가 들리면 여행을 또 가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험악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루머가 들리면 또 안 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두 종류로 나올 뿐이에요. 여행을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 가서 잘못되신 분도 있고 재미없던 분도 계시겠지만 가서 잘된 분도 있고 좋았던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행의 시기와 여행의 방법과 여행의 비용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배낭여행이잖아요. 제가 투자를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처음에 호기심이 있었고요. 일단은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내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이걸 만들어준 건 남들의 얘기예요. 야, 누가 투자하니까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여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작을 한 거고 투자를 내가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여행 얘기처럼 영웅담이 많았어요. 얼마를 벌었대. 누가 해서 망했대. 요새는 안 좋대. 요새는 좋대. 근데 이런 건 모르겠고 전 호기심이 있었고 갔어요. 왜냐면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선택을 하신다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존중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걸 존중 안 하겠어요. 저는 그냥 한 개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존중 안 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합법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부동산도 끝났고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긴축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부동산은 안 된다. 전 부동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럼 부동산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결정을 했다고 제 책에도 써놨고 여러분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월급만으로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 자신이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직장 생활이 좋지도 않았고 그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직장을 벗어나서 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설프게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결정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건 안 하기로. 그만뒀죠.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부동산 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먼저 번에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개발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정말 망하는 분이 많아요.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어쨌건 부동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 나는 부동산을 하면 된다. 이 게임이 아니라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부동산을 안 하면 다른 답이 있으세요? 답이 있으시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 안 되라 망하라 망해라 이러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거.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오시면 부동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들어온 영역은 부동산을 쭉 해오신 분들 중에 부자가 많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사면 안 돼.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언제 사면 돼. 요거는 전 책으로 극복을 했는데요. 책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 회사나 주변에 어정쩡도 아니죠. 그분들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진짜 그냥 전설. 그분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부자분들이나 저한테 가르침을 줬던 제 어떤 정신적 스승님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시장의 타이밍은 못 맞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맞췄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 못 맞췄잖아요. 맞췄다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시장은 여러분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찍으면 돼요. 찍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못 맞춘 것 같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머리 안으로. 못 맞춥니다. 왜냐면 맞추면 남들 앞에 쓸 필요도 없고 전설이 돼요. 전설이. 그래서 시장의 타이밍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시장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떠나요.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업 주식 투자자 투자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지금 주식장을 떠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 특별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식장에 그대로 계세요. 물론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떠나세요. 왜 안 떠나냐? 첫 번째 사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실 뭐냐면은 시장을 못 맞추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수입은 언젠가 한 번에 확 몰려오거든요. 이 몰려올 때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행동 패턴, 군집 심리, 불안 심리, 소외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몰려들 때 한꺼번에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시장을 안 떠나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에요. 여행을 떠나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시장에 버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시장에 그러니까 타이밍 못 맞추죠. 근데 시장에서 버티잖아요.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거의 다 납득을 한 분들밖에 없어요. 이 납득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 채권을 분석해 보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부도가 안 났잖아요. 2년을 존버했잖아요. 그 사람 좀만 더 시간 지났으면 돈 못 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위기가 왔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졌던 것도 맞는데 그 사람은 시장에서 존버했던 이유가 내가 공부했던 바로 채권이 이렇게 되고 연체율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자기만의 공부와 신념과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버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연준이 시장을 이끈다?
정치권이 시장을 이끈다. 근데 나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다. 이 기업은 돈을 잘 번다. 앞으로 더 잘 벌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많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어대고 시장이 정말 안 좋지만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갈 것이고 시장의 어떤 연준의 입김, 정치의 입김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본래 기업의 가치가 나올 것이다. 그럼 난 기다리겠다. 왜? 타이밍 못 맞추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부동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급이 안 맞아요, 여러분. 수급이 안 맞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쭉 가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올 거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싹 타요. 그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봤을 땐 자연스럽겠지만 수급이잖아요. 아파트를 많이 지은 지역은 떨어지면 되고 아파트를 안 지은 지역은 오르면 되고 중간에 딱 맞게 지은 지역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전국이 다 떨어진다는 건 전국에 아파트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정부가 예전에 대출을 중지시켰고 그리고 규제는 다 만들어 놨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중과하고 있고 물론 약간 일부분은 살짝 풀어주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과 정치권과 모든 이 환경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만들어냈고 대외 여건상 그 공포심이 대중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못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저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서 수요가 집을 안 사고 있는 전월세 시장으로 다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수급 논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수급, 공급이 부족하면 언젠가 심리가 다시 자극을 받을 테니까요. 그냥 심리가 아니라 수급 다음 심리인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 심리가 여유가 생겨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예는 좋지 않겠지만 러시아 동원령 때려서 지금 항공기 값이 2배에서 3배, 거의 3배 오르고 있거든요. 러시아 탈출하는 비행기 값이 3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겠어요? 수요가 쏠린 거잖아요. 이런 공포심리.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곡물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축 원자재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쏠린단 말이에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어쨌건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나중에 자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요런 면을 봤을 때 나중에 이 수급을 따라가는 시대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타이밍 못 맞추죠. 못 맞춰요. 저도 맞추려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잘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데 예측은 사람들의 마음은 수요는 정말 딱딱딱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않아요. 전 여기서 승부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과 투자나 사업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머무를 건데 머무르는 이유를 제가 저한테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급해져요.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뉴스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고 계속 검색하고 있고 잠이 안 오고 언론에서 무슨 얘기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시장을 떠나면 돼요. 시장을 떠나면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쭈르륵이죠. 타이밍 못 맞추죠. 시장에 머물러야겠죠. 그러면서 나를 설득하면 되는데 설득이 될 요소가 있으면 머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설득을 못한다? 불안하다? 그럼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떠났죠. 그러면 타이밍을 맞출 이유도 없고 다시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사람마다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스스로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랑 공유하면서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좀 요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시기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도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 드리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